이번 시간에는 CSS3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3는 기존 버전에 비해서 이제 추가가 된 그런 선택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추가가 된 스타일링이 많이 나게 됐습니다. 즉, 1에서 2로 바뀔 때는 그렇게 많이 추가가 된 게 없는데요. 3로 바뀌면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스타일링만을 통해서 다양한 효과 혹은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구현하기가 편해졌습니다. 선택자들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특정한 영역을 선택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CSS3 같은 경우에 IE를 사용하는 그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들은 좀 저 버전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하이브리드에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CSS3 스타일링이 적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그런 CSS3 스타일링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멀티 백그라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하나의 영역을 만듭니다. 자, 클래스 P1이라는 영역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스타일링을 잡아보도록 하죠. 자, 넓이, 높이,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배경을 하나 잡아줍니다. 자, 배경을 잡아주는데, 또 이런 식으로 잡아서 하나의 배경 파일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해주게 되면 이렇게 왼쪽 부분에 이렇게 쏙 하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제가 2개 이상의 배경을 지정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런 경우 이제까지는 꼼수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역을 나눠서 배경을 구분을 한다든지 혹은 영역을 겹쳐서 배경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멀티 백그라운드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자, 멀티 백그라운드 적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세미콜론은 끝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콜론을 하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파일을 명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자, 두 개의 그림 파일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배경으로 사용이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컴마를 찍어서 새로운 그런 그림 파일들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이제 리프트 배너에다 하나 적용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그림 파일이 배경으로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멀티 백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멀티 백그라운드에서 자, 하나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자, 끝나기 전까지는 컴마로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그 다음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끝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반복이 되는 애들은 제일 아래쪽에 여러분들께서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제일 밑에 깔립니다. 즉, 위에 있는 애들이 그 위에 덮어 씌우게 돼요. 그래서 반복이 되는 애들이 위쪽에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짜리들을 덮어 씌우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반복이 되는 그런 그림 파일을 제일 아래쪽에다가 명시를 해주실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세 가지의 그림 파일을 사용했습니다만, 뭐 10개든 20개든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만큼 배경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멀티 백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거는 이제 라운딩 처리 이런 부분인데요. 자, 라운딩 처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라운딩 처리를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영역을 하나 적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좀 전처럼 P1 영역을 적었고요. 하나는 제가 IMG, 즉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스타일링은 제가 백그라운드를 한번 적어줄게요. 자, 이렇게 파란색 사각형과 그 다음에 그 오리 그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영역에다가 제가 그 라운딩을 각 코드에다가 이제 라운딩을 줄 건데요. 자, P1하고 IMG 태그에다가
보더 레디우스 라고 해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라운딩이 잡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운딩이 잡혔죠? 자, 이렇게 하나만 잡아주시면은 그러면은 각 모든 코너에 대해서 이제 잡히게 되고요. 4개를 잡아주시게 되면은 자, 왼쪽이, 오른쪽이,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시계 방향이에요. 왼쪽 아래.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라운딩이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 잡혔죠? 아래쪽 안 잡혔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는 게 바로 이 보더 레디우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사이트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css3please.com이라는 그런 웹이 하나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의 좋은 점은 CSS3에서 추가가 된 그런 그 스타일링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 있는 방법을 이제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가져다 사용을 해야 되느냐? 자, 스타일링이 사실 요 보더 레디우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아직 CSS3 표준이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테스트형 벤더 문자열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벤더 문자열을 사용을 해줘야지만 네, 테스트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벤더 문자열은 웹킷, 그 다음에 그 MS, 그 다음에 그리고 오페라, 웹킷, 그 다음 저 웹킷, 그 다음 죄송합니다. 웹킷, 모즈, 그러니까 모질라 쪽, 파이어폭스, 그리고 오페라, 그리고 MS 쪽, 그 다음에 죄송해요. 자, 브라우저가 총 5개. 예, 그중에서 이제 4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벤더 문자열을 여러분께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자, 이 벤더 문자열을 이용을 해 주셔야지만, 기존에, 그러니까 테스팅되는 그런 형태들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부터 벤더 문자열까지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게 돼요. 이렇게, MS, 오페라, 그 다음에, 그 모질라. 자,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은 얘네들은 각 브라우저에 대한 그런 테스팅 코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얘가 실제 완성이 될 스타일링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테스팅이기 때문에 각 브라우저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식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보더레디우스는 이렇게 사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css3please.com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웹킷 보더 레디우스와 보더 레디우스만 적용을 해주면 웬만한 브라우저에서 다 적용이 되게 되네요. 사실 저거는 보더 레디우스가 있어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벤더 문자열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그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살펴볼 거는 이제 그 그라디언트 색상을 한번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라디언트 색상을 적용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이제 잠깐 빼고요. 자, 이 P1 영역에다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기 위해서 우리 CSS3.com에 있는 거를 한번 그대로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라디언트 여기 있죠? 자,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그래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위에 것 때문에 겹치네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우리가 사용할 스타일리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을 하실 때 자, 색상이 총 2가지 색상을 여기다가 쭉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색상. 그라디언트가 먹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그냥 단색, 하나 표시를 할 거를 여기다 명시를 해주는 거죠. 지금 이거는 잠깐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빨간색부터 제가 파란색까지 쓸 거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색상 코드를 입력을 하시고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나머지 부분도 다 동일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하고 나서 렌더 문자열을 이렇게 쭉 건드려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밴더 문자열 중에 웹킵 쪽 밴더 문자열이 두 개가 있죠. 이거는 네, 기존의 웹킵 쪽에서 테스트하는 그런 문자열이 두 번 바뀐 거예요.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나중에는 리니어 그라디언트 이거 하나로만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색상이 적용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투명한 색상 사용하는 방법은, 자, 투명한 색상은 RGBA라는 속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좀 복잡한 형태의 제가 그 그립을 제가 배경으로 깔게요. 백그라운드 URL, 비즈니스에, 자, 요 약간 복잡한 형태의 제가 배경을 깔았습니다. 이렇게 패턴 있는 형태로 해야 투명하게 좀 더 보기가 편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앞에다가 글자를 하나 표시를 할 건데요. 자, 테스트라는 글자를 사용을 했고요. 자, 이 테스트라는 글자를 조금 키우고 그 다음에 색상을 잡아서 거기다가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글자를 겹치게 하기 위해서 자, 포지션 엑셀루트로 잡아주고요. 아까 띄우는 게 맞겠죠? 탑을 100픽셀 정도. 자,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폰트 사이즈 좀 크게 해서 보기 편하게. 자,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실제 이제 보죠. 자,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키우죠. 그리고 폰트 웨이트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커졌네요. 자, 이렇게 뒤가 지금 안 비쳐 보이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RGBA 속성을 이용을 해서 컬러를 잡아주게 되면, 자, RGBA를, 자, 레드, 그린, 블루의 세 가지 색상 코드와 그 다음에 알파 값까지를 여러분께서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에 약간 금색 비슷한 그런 형태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GB, 레드, 블루, 레드, 그린, 블루의 색상 코드 수치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0부터 1까지의 알파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은 완전히 불투명한 거고 0은 완전히 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중간 정도의 색상으로 잡아주게 되면 이렇게 투명한 색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가 비쳐 보이죠? 자, 이 투명한 색상, 요거 RGBA를 지금처럼 이렇게 글자에다 적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특정한 그런 영역의 배경, 색상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색상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자, 여기 이미지를 하나 더 깔죠. 자, 특정한 그런 요소를 투명화시키고 싶을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리 그립을 하나 까는데 오리 그립을 역시나 겹치도록 사용을 해보죠. 옵션, 앱솔루트, 텍스트, 50픽셀, 탑, 픽셀. 자, 이렇게 잡아주면은 그러면은 오리가 이렇게 겹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이쪽으로 보고요. 자, 오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 오리 자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파시티라는 속성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오파시티라는 속성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전에 좀 사용이 됐던 그런 속성이긴 한데, 여기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역시 1부터 0까지 수치 중에서 잡아주시면 되고, 1은 완전히 불투명, 0은 완전한 투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 자체가 다 투명해져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거 외에 우리가 회전이라든지 비틀기라든지 그러한 각종 CSS 스타일링 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자, 다음 시간에 쭉 살펴보도록 하죠.